사실은 시작은 이렇게 밝게 시작했지만 좀 주제 자체가 말하기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던져놓기 두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창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명 창원 여성살인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이 창원 여성살인사건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가긴 나갔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창원 중부경찰서는 식당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43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에 살던 식당 주인 B씨가 평소 고기를 구워주지 않는 등 자신에게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네. 근데 저는 그리고 제목부터 정말 보고 약간 화가 났는데요. 저렇게 식당 응대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면 마치 굉장한 불친절을 피해자한테 문제가 있는 겪었다거나 거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 같은데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하찮은 거잖아요. 고기를 구워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살해한 40대라는 표현으로 되게 그냥 이렇게 묻혀져 성별 있다. 없이. 네, 성별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였다라는 이슈만 그냥 이렇게 사건으로 그냥 흘러가는 느낌? 수많은 살인 사건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의 그쵸. 예.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크게 조명하는 느낌은 없어요. 맞아요. 저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오는 글들을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됐고요. 창원 여성 살인 사건이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네. 저는 솔직히 생소했거든요. 들었을 때. 페미사이드라는 말을 언론에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 거의 않나요?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안 썼던 것 왜냐하면 같아요.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이제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기사에서도 이제 여성 혐오, 페미니즘 이란 말을 쓰기 되게 두려워하는 느낌을 많이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페미사이드란 단어가 등장한 지 여성계에서 등장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지상파가 이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요. 최근에 젠더 데스크라는 게 최근은 아니죠. 지난해부터 젠더 데스크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격하게 환영해드려야죠. 한겨레 1대 젠더 데스크 임지선 기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떤 취지로 모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주 일단은 좋은 방송을 일단 새로 시작하셨고,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젠더 문제에 있어서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젠더 데스크라는 명칭을 쓰기까지의 뭐 과정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스토리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희 그 한겨레 같은 경우는 젠더 분야, 여성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도 있어 왔고, 그러긴 했었어요. 그런데 젠더 담당 기자도 뭔가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좀 유명무실해지고 있기도 하고, 뭔가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편집국 내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금 더 심화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나갈 조직, 젠더 전담 조직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애매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직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구체적인 의견들로 국장한테 전달이 됐고요. 별도의 젠더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젠더 데스크를 두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이제 지난해 5월에 젠더 데스크가 되게 됐습니다. 혹시 뭐 젠더 데스크가 왜 필요해?라는 질문을 혹시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수도 없이 받았죠. 그러니까 너 왜 자꾸 그 주제 다뤄? 나한테 감정 있어? 내가 쓴 기사에다가만 이러는 거야? 라고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기 일쑤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왜 젠더 데스크가 필요하냐? 저희가 어느 분의 부고 이제 기사에 큰 누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민주화의 큰 누이 같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서 그때 정말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이제 글들이 연이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민주화는 남성의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은 큰 누이냐? 그리고 왜 자꾸 여성으로서 독보적인 자기만의 업적을 쌓은 공인에 대해서 가정의 호칭을 불러일으켜서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글들이 올라왔어요, 내부망에. 그래서 그날 바로 이런 표현이 다시 개발하지 않기 위한 4대 원칙이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그날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내부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정도의 원칙이면 되겠냐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서 이제 국장한테 이거를 컨펌하고 공지해라 라고 해서 다음 날 바로 전체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이 막 돌아가죠. 젠더 데스크는 해야 될 일이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까지 해야 되거든요. 막 저돌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력을 획득해야 됩니다. 이 논의 구조에서의 권력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직책으로서 업무로서 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10번 넘게 제가 국장방을 꽉 차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제목은 안 됩니다. 이 기사의 리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업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각자들이 고민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그런 방식으로 돌파하시는 걸로 나중에 또 이런 주제들로 우리가 진짜 토론할 게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 아직 토론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은 언어가 너무 많아서요. 같이 만나서 이런 토론들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런 자리 있으면 다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